새로 해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방금까지 한 거, 이제 조금 이제 저편으로 밀어두십시오. 또 새로운 지식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새로운 주제, 무역에 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 범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절대우위, 비교우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처음이죠? 새롭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일단은 무역에 관해서 볼 건데요. 무역에 관한 게 차라리 그 위에 있는 소비자보다 많이 나와요. 소비자는 진짜로 말씀드렸죠.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제학과인데 2학년 때 배우는 주제예요. 근데 이걸 비문하게 낸다니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진짜 어려운 주제고 무역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어요. 얘는 아예 고등학교 경제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수준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 안에서만 볼 거예요. 봅시다. 일단 무역이라는 거에 대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무역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게 훨씬 싸거나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역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딴 데서 사오는 게 싸니까 그냥 서로 싼 거 주고받으면 좋잖아요. 그쵸? 윈윈이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한다라고 보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저기서 사오는 게 더 싼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도 무차별 곡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비자 예산 제약선을 봤죠.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봐야 하는 거 아까 본 거 소비자죠. 그쵸? 이번에 본 거 생산이죠. 그럼 얘는 이번에 생산자 문제입니다. 생산자의 문제. 그래서 무역을 한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다 갖다가 팔거나 얘네가 만든 걸 내가 사와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일개 소비자인 우리가 하진 않죠. 우리 알리에서 직구하는 수준 말고 진짜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이니까 그래서 생산자랑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아까 예산선이랑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싹 다 털어 넣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재화들의 조합을 나타낸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죠?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바로 볼게요. 요거 볼 수 있죠? 요걸로 예시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산 요소는 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는 예산이에요. 내가 받는 용돈.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노동이 필요하겠죠. 노동 필요해요. 그리고 자본도 필요합니다. 요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재료가 있어야 물건을 만드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산 요소는 요 두 가지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자 경제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축 보세요. 꼭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직선이라고 해서 수요가 아니에요.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수요가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이번에 코코넛이랑 물고기래. 약간 선마을 같은 건가 봐. 그쵸? 근데 여기에서 코코넛이랑 물고기를 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만들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랑 자본을 싹 다 털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를 다 찍어봤더니 요 선인 거야. 요 선.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요 선에 있는 걸 만들었어. 만들 수 있죠? 요 밑에 있는 거 만들었어. 만들 수 있죠? 요 위에 있는 건 못 만들어. 이 성질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 선 위에서 생산하는 걸 효율적 생산이라고 하고요. 그쵸?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를 비효율적 생산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요 위에 있는 거를 그냥 생산 불가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 선이 나타내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다 안 쓴 거여서 비효율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은 거죠? 괜찮죠? 그래서 요게 생산 가능 곡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양이 많아졌어. 움직이겠죠? 사람들이 때려쳤어. 작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도 똑같이 기울기가 커졌어.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개만 커졌어.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면 이번에는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하길래 누가 팔고 누가 살까? 그게 바로 지금 보실 우위입니다. 우위. 우위라는 말 자체가 내가 얘보다 위에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우위랑 비교 우위가 있는데요. 얘는 진짜 절대적인 거고 얘는 상대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우위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덤 스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 그 양반이 저 양반입니다. 저 양반이 하신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절대 우위라는 게, 자, 얘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럴 것 같은 거.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아까 효용과 비용 얘기했죠. 이번에 여기서 중요한 건 효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효용은 정해져 있어. 물건을 싸게 산다 라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엔 비용을 최대한 줄일 거예요. 최대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거예요. 얘는 비용이 완전 그냥 무조건 그 숫자 자체가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양이 적어요. 혹은 생산을 할 때 이용하는 노동의 양이 적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갑이 있잖아요. 갑. 을이 있잖아요. 을. 똑같은 예시 들어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코넛을 만들 거래. 물고기를 만들 거래. 그쵸? 예를 들면 이번에 나타내는 거는 생산량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양은 똑같아요. 재료의 양 똑같아. 예를 들면 코코넛을 만들 때는 갑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5개 만들 수 있어. 근데 을은 3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절대 우위는 어디에 있을까? 갑에 있겠지. 그쵸? 이건 되게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 우위입니다. 얘가 절대 우위가 있어. 그럼 이번에 거꾸로. 이번에는 들어가는데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보겠대요. 똑같아. 물고기를 만드는데 노동이 5가 들어가고 을은 물고기 만드는데 3이 들어간대요. 절대 우위 누구한테 있을까? 을이겠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똑같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건데 갑은 5명이 필요하고 을은 3명밖에 안 필요하대. 그럼 을이 더 똑똑한 앤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절대 우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말로 정리해보면 요런 거예요. 동일한 양의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하던지 같은 양의 재화를 더 조금의 재료를 가지고 생산을 하던지 요게 절대 우위입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요 밑에 표 보시면 갑이랑 을이 있는데 요 위에 적혀 있듯이 재료의 양이 똑같아요. 똑같이 3명을 가지고 생산을 할 건데 생산량의 차이가 있대. 갑은 자동차를 5대나 만들 수 있대요. 을은 4대밖에 못 만들어. 그럼 절대 우위 어디에 있어요? 갑에 있어. 괜찮죠? 에어컨을 봤어. 갑이 6대 만들고 을이 3대 만들어. 얘가 절대 우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얘네들끼리 교환을 할 수 있을까? 무역을 할 수 있을까? 없어. 얘네는 무역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지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서 있는 리카르도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아저씨는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수학으로 어쩌고 하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꼭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나라끼리 뭔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게 비교 우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기회비용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진짜 물리적인 절대적 비용. 몇 명이 들어가냐,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거고 요거는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요 상황을 가지고 볼까요? 요 상황. 자, 예를 들면 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코코넛도 만들고 싶고 물고기도 만들고 싶대. 근데 똑같이 3명이 노동을 할 거예요. 정해져 있어. 근데 3명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코코넛은 6개나 만들 수 있는데 물고기는 1마리밖에 못 잡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만드는 게 좋을까? 코코넛을 만드는 게 좋을까? 코코넛. 그게 비교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 그래서 요 비교를 어디 안에서 할 거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재화끼리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싸게 만들 수 있는 걸 골라. 이런 거예요. 비교 우위.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비교 우위는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 지문에 보시면 이런 짜증나는 분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거 분수 나오면 거의 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갑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을 고르는 거잖아요. 비용. 그쵸? 아까 한계대치율이랑 똑같아. 물고기 1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코코넛을 몇 개 포기해야 돼요? 6개지. 생각해봐. 물고기 하나를 잡기 위해서 3명이 필요해.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물고기 하나를 포기하잖아? 그럼 요 3명을 데리고 코코넛을 만들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물고기의 기회비용은 코코넛 6개. 이런 식이에요. 그럼 거꾸로 코코넛을 만들겠대. 그럼 코코넛의 기회비용은 6분의 1개. 그래서 분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6분의 1개. 이렇게 될 거예요. 굿? 좋죠?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자, 을이에요. 코코넛이 있고 물고기가 있어. 이번에는 만드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만드는 개수가 3개를 만들 거래. 근데 코코넛을 따는 데는 5명이 필요해. 물고기를 잡는 데는 2명이 필요해. 느낌상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좋겠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을 입장에서 물고기 1마리의 기회비용 얼마일까?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물고기 1마리의 기회비용. 뭘 것 같아요? 생각해봐. 뭘 것 같아? 5분의 2 아니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자, 산수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산수인데 자, 다시 해봅시다. 예상하지 못했어. 다시 해봅시다. 똑같이 해볼게요. 을이야. 코코넛을 만들 거고 물고기를 만들 거야. 개수를 단순하게 해드릴게요. 3개를 만들 거야. 그쵸? 코코넛을 만드는데 6명이 필요해요. 6명. 물고기를 잡는데 1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물고기의 기회비용이 얼마일까? 이번엔 이 얼마의 기준이 몇 명이 되겠죠?
당연히 몇 명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야 될까? 왜 그래? 몇 명이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만약에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어. 그러면은 이 한 명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지. 그럼 코코넛 몇 개밖에 못해요. 6분의 1개밖에 못하겠지. 그쵸? 아, 이걸 1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들 약간 표정이 엥? 이러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을까? 이 한 명이 여기로 가봤자 6분의 1밖에 일을 못해. 괜찮죠? 이해되죠? 그럼 거꾸로. 여기 있는 한 명이 여기로 와. 그러면 6이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절대 우위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와. 어디서만 나오냐면 비교 우위에서.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비교하는 건 비교 우위에서만 하는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할만하신지 모르겠네. 그러면 봅시다. 자, 이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약간 공식도 있긴 한데 알려줄까? 뭐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되긴 한데 자, 이거 약간 이거는 그냥 이 색연필 필기 있죠? 가끔 있죠? 이거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경제를 했어요. 2학년 때. 그때 내신할 때 한 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과정으로 배우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럼 그런 애들은 쉽게 푸는 거야. 우리 지켜주면 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보시면 공식처럼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좀 부끄러운데? 이거 나도 어디서 본 건데 EBS 어떤 강사님이 하시는 건데 그 기자 양모라고 약간 공식이거든요? 기자 양모? 이게 뜻이 얘는 생산비라는 뜻이고 얘도 생산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산비면 분자, 생산량이면 분모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그걸 지워가지고 여기 표 보시면 구할 때 기회비용 때 여기는 지금 뭘 볼 거냐면 생산량을 비교할 거잖아요. 그쵸? 생산량을 비교할 거야. 양 모잖아요. 분모에 넣을 거야. 무슨 뜻이냐면 값이 5대 만들 거죠. 얘를 일단 분모에다 쑤셔 넣어. 그리고 얘를 그냥 위에다 써. 그럼 얘가 기회비용이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얘를 알려주면 다 이것만 할 것 같아서 원리를 먼저 한 거야. 이거 알려줬으면 다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원리를 알아야 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 기회비용이 의미하는 거는 내가 이 재화 하나를 포기했어. 얻을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양. 한계 대체율이랑 똑같죠? 그래서 아까 그거랑 이거랑 묶은 거예요. 내용이 좀 겹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어디까지 했냐? 기회비용까지 구했어. 그쵸? 우리 이제 기회비용 다 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그래서 기회비용을 구했어요. 여기 적혀있는 파란 색깔 요 숫자가 기회비용인데요. 그러면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자, 우리가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두 개를 비교할 거야. 괜찮죠? 근데 무역을 한다며. 그쵸? 남한테 싼 게 중요해? 서로 상대적으로 했을 때 싼 게 중요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싼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회비용을 구한 다음에는 자동차의 기회비용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봤을 때 을의 기회비용이 더 작죠? 그럼 을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둘 다 구했어. 에어컨을 무역할 거야. 그러면 갑의 기회비용이랑 을의 기회비용을 비교해요. 둘 중에 작은 놈이 만들어요. 이게 무역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얘를 교환할 거예요. 그게 무역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헷갈릴 만한 지점이 여러 개인데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이 표 안에서 봤을 때 얘네를 가지고 기회비용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만들지 고를 때는 얘네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무역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무역은 끝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보다 내용이 적어. 그쵸?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육 조건은 이제 그냥 추가적인 건데
얘는 그냥 숫자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 상황을 가지고 볼까요? 시다. 자동차랑 에어컨. 그럼 요 밑에 걸로 봐야겠다. 요걸로 보시면 우리 다 기회비용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회비용이 다 있어. 그러면 얘네끼리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또 중요한 거. 몇 대 몇으로 바꿀 거냐도 중요해. 안 그러면 한 명이 손해를 보겠죠? 그럼 무역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는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자동차의 기회비용 중에 작은 거 얘죠. 그쵸?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에어컨이 몇 대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자동차의 기회비용이지만 자동차를 하나 포기하면 에어컨을 이만큼 얻을 수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단위는 에어컨인 거야. 그래서 기회비용을 쓸 때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있는 교역 조건으로 교역을 하는데 자동차를 바꿀 때는 적어도 에어컨 4분의 3보다 크게 에어컨 5분의 6보다 작게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1대1로 나와요. 그리고 1대1로 할 수 있게 문제를 다 짜요. 근데 교역 조건이 만들어지는 요거는 알면 좋겠죠?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깊게 볼 수는 있겠지만 깊게 보면 힘드니까 어때? 괜찮죠? 그래서 정리! 답이 있어. 대화가 2개 있어. 2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조건 2개. 생산량을 비교할 거냐, 생산비를 비교할 거냐를 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비교할 거면 얘는 고정이고 얘를 비교할 거면 얘는 고정이야. 왜냐면 같이 움직이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쵸? 그 정도로 사악하진 않아요. 둘 중 하나는 고정시켜놓고 비교를 할 건데 알려줬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생산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분자에다가 쑤셔 넣을 거고 생산량을 비교하는 경우엔 분모에다 넣을 겁니다. 이따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할 건데 기회비용 구하는 법.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사람이 고정이에요. 값의 기회비용. 이런 식. 무역을 할 때는 재화가 고정이에요. 자동차의 교역. 이런 식으로 그거 헷갈리시면 할 수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역 조건도 가끔 나오는데 얘는 간단하게만 해야 되니까 그냥 흘려요. 값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요 상황을 가지고 와서 볼까요? 자동차 1개, 에어컨 4분의 3개, 그리고 에어컨 5분의 6. 이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교역을 할 거래. 그러면 첫 번째, 둘 중에 누가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 갑이 만들어. 갑이 만들어. 왜 그러냐면 얘가 더 싸니까. 그쵸? 나 이거 찍고 있나? 얘가 더 싸니까 일단 얘가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사는 놈이야. 그쵸? 얘가 사는 놈이야. 그쵸?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역을 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싸야지 살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비싸야 내가 팔 거 아니야. 이해돼요?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땐 싸게 사야 돼. 그래서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괜찮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요 옆에 있는 거 그냥 참고.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였어요.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였는데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뭐랑 똑같아요? 재화의 가격이 바뀌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아까 보여줬죠? 이거 기울기 바뀌는 거. 그래서 여기가 늘어납니다. 여기를 새롭게 소비 가능 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중요한 거, 생산 능력은 바뀌지 않아요. 생산 능력은 똑같아. 다만 그 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끝!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면 바로 문제 풀 거야.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문제 가도 되죠? 혹시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셨으면 이따 끝나고 물어보셔도 돼요. 자, 지문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저는 보통 안 읽고 풉니다. 아까 보셨죠?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일단은 이게 경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 있어. 경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축을 보세요. 축. 근데 여기는 일단은 그래프 안 보여. 그래프 없죠? 안 보이죠? 표를 봤어. 생산 비례. 경제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슉슉슉슉 필요한 것만 읽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서비스를 특화한대, 교환한대, 이익을 얻는데, 거래한대.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어 절대 우위랑 비교 우위를 찾았다. 야호! 그럼 우리가 아는 내용이겠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절대 우위 보고 비교 우위 뭔지 알아? 골라봐요. 절대 우위 찾아봅시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생산비를 비교하고 있죠. 기억해. 비자 양모. 그럼 얘는 분자에다 넣을 거예요. 얘는 분자에다 넣을 거야. 일단 절대 우위를 찾아봤더니 만드는데 돈이 얘가 덜 들어. 절대 우위 여기 있죠? 괜찮죠? 만드는데 돈이 얘가 덜 들어. 절대 우위 여기 있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평화롭게 A국이 휴대전화 만들고 B국이 옷을 만들면 되겠네. 좋아요. 내려가. 여기 표를 봤어. 절대 우위 찾아요. 만드는 걸 봤더니 얘가 더 싸. 그쵸? 만드는 걸 봤더니 얘가 더 싸. 그쵸? 아닌가? 맞지 않아요? 아, 아니구나. 위에가 싸구나. 여기가 더 싸. 그쵸? 문제가 생겼네.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네. 여기에서는 비교를 해봤을 때 항상 교환을 할지는 얘를 고정해야 돼요. 여기 줄로 보면 안 돼. 여기를 고정해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더 싸. 얘가 더 싸. 그럼 좋아. 교환해.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 그쵸? 근데도 우린 교환을 해야 돼. 어떻게? 이러면 이제 기회비용을 찾는 거예요. 해보자. 얘도 생산비를 비교해요. 분자에다 넣을 겁니다. 분자에다 10 넣어. 그리고 중요한 거 기회비용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사람을 고정해놓고 비용을 구할 거야. 얘를 고정하고 요렇게. 이해돼요? 왜 이렇게 쓰는지? 생산비잖아. 분자에다 넣을 거야. 이 숫자를 넣어. 밑에다 요 숫자를 넣어. 기회비용.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밑에 똑같겠죠? 생산비잖아. 분자. 여기다가 넣어. 기회비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약간 얘를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시켜주기엔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편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알면 얼마나 편한데. 편법이에요, 편법. 그러면 자, 대신에 그건 봐야 돼요. 우리는 경제 전공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에 무조건 이게 써 있을 수밖에 없어. 확인하세요. 시국 같은 경우에는 5세 12분의 10. 맞죠? 그리고 휴대폰이 이거래. 그쵸? 그쵸? 그래서 요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거꾸로 돼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기회비용의 단위는 거꾸로 돼 있는 거라고. 이거 헷갈려요. 정신 똑바로 잡아야 돼.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휴대전화의 기회비용은
옷 이만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옷 몇 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거 읽어보시면 휴대전화와 옷의 기회비용을 순서대로 구하면 인 거니까 휴대전화의 기회비용이 얘인 거고 괜찮죠? 옷의 기회비용이 얘인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확인해요. 휴대전화의 기회비용 여기 있고 옷의 기회비용 여기 있어요. 우리 맞게 구했어. 뿅. 괜찮죠? 괜찮은 거 맞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쭉 봤어. 1대1로 교환한대. 그렇군.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 우리 지문 안 읽었죠? 지문 안 읽고 풀어볼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윗글로비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먼저 골라보래요. 1번. 특화된 상품을 생산해서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얻는데. 그러니까 무역을 하겠죠? 그쵸? 아까 교역 조건 얘기했던 이유가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교역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손해 안 보겠지. 생산비가 낮아요. 그러면 동일한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대. 당연하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낮대.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더 많은 재화가 뿅 나타난대. 그런 얘기예요. 3번 보시면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을 비교우위라고 한대. 맞아요? 땡이야. 얘 절대야. 비교우위란 말이 되려면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이해되세요? 상대적인 비용, 기회비용. 그게 작아야 비교우위인 거고 이것처럼 그냥 다른 나라랑 단순히 숫자를 비교했을 때 우위가 있는 거 우리 절대 우위라고 해요. 그래서 3번 땡. 4번 보시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상품의 생산 능력이 높아요. 그래도 무역이 발생해요. 요게 약간 요 경우죠. 그쵸? 한 나라가 월등해. 생산 능력이 둘 다 좋아. 그래도 비교 우위를 비교해봤을 땐 무역을 할 수 있어요. 5번 보시면 나라마다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각기 다른 이유는 국가별 경제 여건이 다르대. 이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것만 확인하면 돼. 보통 이런 데 있겠죠. 경제 여건 서로 다르대. 그렇군.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윗글에 A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랍니다. 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어쩌고 저쩌고 기회비용 어쩌고 저쩌고 무역을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예요. 여기를 봤더니 시국에서 휴대전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0.83 단위 옷을 포기해야 된대. 요거는 귀찮으니까 여기다 저는 쓸게요.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C랑 D 10달러, 12달러, 20달러, 15달러 씁시다. 생산 B니까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풀 겁니다. 자, 1번. 시국에서 휴대전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0.83 단위의 옷을 포기해야 되는데 시국에서 휴대전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요만큼을 포기해야 한대. 느낌상 0.83일 것 같지 않아요? 계산 안 해봐도? 궁금하면 해보세요. 0.83이 대충 나와요. 대략적으로 숫자가. 자, 2번 보시면 시국은 휴대전화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옷을 생산할 때 기회비용보다 많대. 휴대전화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옷을 생산할 때 기회비용보다 많대. 땡이죠. 2번이 답이에요. 3번. D국은 옷을 생산해서 시국에 수출하는 것이 휴대전화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이득이래. 그럼 누가 만들지 골라야 되겠네. 누가 만들지 고를 때는 여기를 고정하고 여기를 비교해요.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더 크네. 그럼 얘가 만들고 비교해봤더니 얘가 더 크네. 얘가 만들어요. 그러면 D에서는 옷을 만들 거야. 따라오셨죠? D에서 옷을 만들 거야. D에서 옷을 만드는 게 이득이래. 그렇죠? 재화 한 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국이 휴대전화를 특화해서 D국에 수출했을 때 2달러를 절감할 수 있대. 이거 뭔 얘기냐면 시국이 휴대폰을 특화해서 수출을 했어. 그쵸? 그러면 얘를 수출하면 뭘 받아요? 옷을 받지. 그쵸?
얘는 지금 생산 B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야, 스텝을.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요만큼 할 거야. 그쵸? 그러면 옷이 원래 12였는데 우리는 10으로 휴대폰을 만들어서 옷을 받았잖아. 그럼 얼마 번 거예요? 얼마 벌었어? 2달러 번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자,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일단은 휴대폰 한 대, 옷 한 벌을 만드는데 10달러랑 12달러가 든대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교환할 거냐면 1대1로 교환을 할 거래. 자, 시국의 입장에서 내가 휴대폰을 만들 거야. 그러면 10달러가 필요해요. 옷을 만들 거야. 12달러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나는 뭘 할 거냐면 얘를 만들어서 D한테 주고 D한테서 옷을 받아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쓴 돈은 얼마냐면 요만큼이야. 그쵸?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요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옷을 입으면서 번 돈은 여기서 이거 뺀 거 아닐까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준 거, 받은 거 차이가 번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달러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긴 좀 위험한데? 5번 보시면 재화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D국이 옷을 특화해서 C국에 수출하면 5달러 절감한대. 같은 얘기겠죠? 둘이 차이 5달러니까 5달러겠지. 요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 이해 안 되시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 요거 새로운 게 나와 있죠? 새로운 거. 이번에 비교할 거 노동량이니까 생산하는 비용이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분자에다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요걸 가지고 그냥 푸시면 나옵니다. 각국에서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거일 거 아니야. 그쵸? 요거 계산하면은 0.66666 나옵니다. 그래서 0.67 단위를 포기해야 된대요. 을국은 각국에 비해서 컴퓨터와 냉장고 두 상품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노동량이 적을수록 좋아. 그죠? 비교를 해봤어. 여기가 좋아. 비교를 해봤어. 여기가 좋아. 그럼 을국이 절대 우위 갖고 있는 거 맞지. 그쵸? 3번 보셨더니 각국은 컴퓨터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냉장고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보다 적대요. 비교해보시면 되겠죠? 컴퓨터를 생산할 때 비용이 냉장고를 생산할 때 비용보다 작대요. 맞네요. 4번. 을국은 냉장고를 생산해서 각국에 수출하는 것이 컴퓨터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뭘 수출하는지 봅시다. 컴퓨터 수출하는 애 누구냐면 둘이 비교해봤는데 얘가 작아. 그쵸? 그럼 각국은 컴퓨터를 수출하겠지. 을국은 냉장고를 비교해봤더니 냉장고가 작아. 그럼 을국은 냉장고를 수출하겠지. 그쵸? 을국은 냉장고를 수출하는데 어때요? 맞죠? 4번 맞죠? 맞아요. 5번. 두 나라가 비교 우위 상품을 특화해서 1대1로 교환을 했대요. 그러면 각국은 무역 전보다 1의 노동량을 절감할 수 있대. 우리 이거 방금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절감이 됐을까? 여기에 차이니까 5가 절감이 됐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렵죠? 얘를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까 한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이게 더 쉬운 건데 뭔가 이상한데? 아까 한 게 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이 조금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짜잘짜잘하게. 그래서 만약에 무역 오늘 한 거에서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거 기회비용 비교하는 방법 있죠? 기회비용 구하는 거, 비교하는 거. 그 정도만 잘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과제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 했던 주제를 가지고 과제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거 막 사설, 3학년 이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수특 뭐 이래서. 그래서 위에는 그래도 조금 쉬운 거를 빼놨어요. 위로. 그러니까 그래도
안 풀어볼 순 없지. 조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아마 두 지문, 한 지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럼 추가 과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면 위에 세 지문만 푸시면 돼요. 오케이? 끝입니다. 끝입니다.